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정하늘이라고 하고요. 어머님들 조금 힘드시죠?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하시면서 들으시느라 굉장히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포인트만 딱딱 짚어가지고 이번에 보라고 시험이 그래서 어땠는지, 앞으로 어떨 건지, 넌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좀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처음에 이제 개강 전에 말씀을 드릴 때에는 보라고 이번 시험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정확히는 어려워져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제 시험지를 딱 받아봤는데요. 비슷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지난 연도 대비 살짝 어려워지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조금 어려워져서는 안 되는 시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문제가 쉽게 나왔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쉽게 나온 문제에서 저희는 이제 1등급 컷을 예상을 할 때 이제 공식이 생겼어요. 뭐냐면 저희 반 평균을 내요. 저희 반 평균에서 2점을 빼요. 그게 1등급 컷이에요. 그거를 기반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92여야 됐어요. 92, 93? 그 정도여야 되는데 제가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과학 평균 점수가 56점? 해가지고 급하게 점수를 조금 빼서 89점 정도로 예측을 바꿔왔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국영수가 모두 선생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모의고사. 근데 조금 다르게 말씀드려볼까요? 모의고사가 계속 나온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얘네는 정시로 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어떻게든 최저 맞춰보시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모의고사 얘기 잠깐만 할게요. 모의고사 이번에 3월 모의고사 봤어요. 이따가 뒤에 문제도 조금 보여드릴 건데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저희 반에서 물론 1등급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3등급 나온 친구가 있었어요. 괜찮게 하는 친구였는데 3등급을 받아왔길래 왜 그랬을까? 이러고 이제 성적표를 받아봤더니 걔가 전교 몇 등이었는 줄 아세요? 30등이었어요. 3등급이에요. 전국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애가 지금 여기에서 과학 그 성적만으로 1등급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란 뜻이에요. 25명까지 1등급이니까요. 그렇게 아이들이 과학을 소화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전년 대비 어떤 식으로 살짝 어려워졌는지를 가볍게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작년이에요. 그런데 여기 왼쪽 보시면요. 문제 좀 길어졌죠? 그 다음에 요 정도로밖에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약간 길어졌어요. 약간 길어졌고 조금 배점 올라갔네. 그 다음에 표가 조금 넓어졌네. 요 정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 문제는 좀 과하게 쉬웠었던 거고요. 요거는요 모의고사 지금 한 3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것도 모의고사 다 긁어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작년 거고요. 이게 이번 연도 거예요. 이거 무슨 차이가 있죠?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쪽이 조금 더 표가 복잡해 보이지 않나? 아닙니다. 얘는 힌트를 하나를 제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걸 보고 힌트 2가지만 보고 3개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과 그 다음에 힌트 3가지를 줄 테니 제발 찾아줘 라고 부탁하는 문제인 것과 그런 애티튜드가 살짝 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정도로 쉬우면 안 된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왼쪽이 신갈고예요. 자, 신갈고 같은 경우에 똑같은 문제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 익숙하시죠? 그런데 여기 밑에 나오는 문제의 유형이 완전히 달라요. 신갈이 좋아하는 유형이거든요. 이렇게 쭉 깔아놔요. 지금 보기만 해도 6개죠. 여기에서 몇 개가 맞아? 라고 물어요. 요 보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뭔가 싶으시죠? 지금 제가 얘를 비정상적으로 늘려놔서 그런데요. 요 문제 똑같은 거 나오는 거 보이시죠? 요 문제 하나가 한 면을 다 차지하는데 똑같은 내용에 대한 문제예요. 요 정도로 수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대할 때 너무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들 3월 모의고사 과학 성적 좀 잘 받았던가요? 많이 어려워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왜 이렇게 작년이랑 살짝 달라지기는 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번에 고등학교 배정받을 때 난리를 쳤을 거예요. 엄마 나 어떡해 나 드디어 나 진짜 보라고 진짜 잘 받았어. 왜냐면은 원래 보라고 가야 됐었던 애들이 쭉 밀렸거든요. 다른 학교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던 거지만 원래는 자사고나 이런 쪽으로 빠져줬어야 됐던 최상위권 친구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들어왔는데 지금 보라고 해서 저 시험에서 평균이 56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2028년 수능 대비가 들어가면서요. 이번에 통합과학 모의고사가 전년하고 살짝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요. 원래 작년에 3월 모의고사까지는 절대평가였거든요. 그 다음에 전년도랑 똑같이 그냥 물, 화, 생지 5문제씩 해가지고 4개 20문제 딱 끝이었어요. 작년에는 그래도 야 소수점이 좀 들어갔네 요 정도가 좀 다르더니 이번에는 그냥 상대평가를 해버리고요. 문제 유형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여기 보시면요. 이게 뭐야 싶으실 텐데요. 우리 아이들이 보통 선행을 한다. 내가 과학을 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는 물화 할 거야. 왜냐면 나는 공대 갈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고1 통합과정 건너뛰시고 그 다음에 고2 거 바로 들어가시는 어머님들도 꽤나 많이 계세요. 근데 이번 2028년 수능, 즉 이번 3월 모의고사가 그걸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보면은 딱 봐도 생긴 게 뭔가 전기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광합성량 생물이 들어가요. 생물을 통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화학적인 것을 가지고 물리에 적용할 수 있어? 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얘는 너무 봐도 생물처럼 생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스마트워치, 광원? 또 생물이랑 물리랑 섞였어요. 이런 식인 거예요. 얘네들은 앞으로도 고등학교 2학년 때도 3학년 수능에도 이런 유형으로 문제를 보게 될 거예요. 예전처럼 단순 암기로 그냥 나 문제 열심히 풀었어, 저거 했어, 나 준비 다 했어 라고 해서 모의고사 고등급 절대 못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등 과정에 대해서 완벽하게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요, 다음 이제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요, 기초였었던 요 단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자르셨어요. 그 다음에 3단원이 아마 전체가 다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학 못하는 애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거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였어요. 왜냐하면요, 우주였어요. 단순 암기를 열심히 하면은 대부분 맞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기말고사 때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물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생명과학도 들어가고 지구과학도 들어가요. 암기만으로 절대 고득점을 맞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라고 작년에도요. 물리 킬러 파트 어디서 갖다 내셨냐면 고등학교 2학년 물리 1 모의고사 문제 그대로 갖다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 소화가 안 되면 만점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이번 연도에는 그거보다 살짝 올려가지고 내려고 하지 않으실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하냐면 당연히 자체 교재로 진행을 하고요. 여기에서 매번 빈칸 채워가면서 수업하고 빈칸 채워가며 테스트를 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난 친구들은 학교에서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생명 시간에 그 빈칸 채우는 테스트를 봤대요. 근데 저한테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왜 말도 안 해줘? 그러니까 너무 쉬웠어요. 쌩거 하다가 그거 하면은 별거 아니던데 약간 이렇게 나오는 거. 그 정도로 좀 어렵게 수준 있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개념을 쌓고 나면요, 모의고사 문제 풀려야 됩니다. 요거는요, 제가 직접 2020년 거부터 2025년 거까지 전부 유형화 해가지고 제가 솔팅해 놓을 자료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풀려보면서 거의 한 이번 그거에도 진짜 한 200~300개씩 풀렸었던 것 같아요. 총 단원당 200~300개씩 풀려가면서 엄청 열심히 대비를 해봤고, 그 다음에 약간 그건데요. 요거 전체가 그냥 시험에 나왔어요. 네, 그냥 적중으로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사실 적중 얘기를 설명회 때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보라고는 적중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나와야 하는 문제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맞췄죠. 당연히 보는 거죠. 애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5주차 때 제가 이렇게 문제 덤프를 줘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까지 들어가게 되냐면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대로 제가 배열을 따로 해요. 개개인으로 배열을 따로 해가지고 너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무조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요건 버려. 하지만 요건 해야 돼 라고 개인 맞춤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주면서 항상 똑같이 말해요. 야, 니네 학교 시험 여기서 다 나오는 거 알지? 그 정도예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번 연도에도 똑같이 진행을 하였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좀 맞아준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이제 아이들 시험 끝났기 때문에 절대 이번 주부터 나오라고 해도 나올 친구들은 없어요. 그죠? 다들 놀러가, 저한테 전화했는데 너 그 덜컹덜컹 소리가 들려. 너 어디야? 아, 저 서울 가요. 신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2주 동안 신나게 놀고 이제 다시 해야죠. 15일날 금요일 7시부터 10시까지 개강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고 나서 어머님들께서 좀 걱정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 저희 반 애들이 평균이 좀 높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애가 과학을 좀 어려워하는데 어떡하죠?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름방학 이제 특강까지 어떻게 보면 투트랙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랑 기존에 같이 갔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좀 선호도를 조사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대선 모의고사 해가지고 2028년 수능 대비 나온 것들 자료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짧게 게릴라성으로 통합과학 심화를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전공이 생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하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과학 볼 때 먼저 우리 재밌는 생명 먼저 한번 볼까? 라고 이제 배열을 좀 낮춰주는 형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중등완성 과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 좀 시그니처 같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 친구가 1학년일 때 여름방학에 이제 들어오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너는 중등완성 해야 돼 라고 해요. 처음에는 엄청 자존심 상해해요. 왜 내가 나 그래도 보라고 해서 100점 맞았어 라고 하지만, 정말 미안한데 너가 보라 중에선 100점을 맞았지만 지금 보라고 해서는 50점이잖니?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걸 그래가지고 돌렸어요. 중등 완성 과정 한 번 돌렸을 때 등급이 2단계가 올라가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중등이 뚫려있기 때문에 고등에 아예 접근이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맞춰가지고 커리큘럼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여기까지 정하늘 과학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